50대 후반의 여자분이셨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얼굴이 굉장히 빨갰대요. 왜 유난히 여기 볼이 빨간 사람들 있죠? 예. 요새는 안 그런데 옛날에는 얼굴 이렇게 볼 빨간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찬바람 조금만 쏘여도 빨갛게 되고. 근데 이분은 원래가 부끄러움을 굉장히 잘 타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구 앞에 나서는 것도 창피해하고 조금 어려운 자리 가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제 막 땀 흘리고 이러는 분이셨는데 워낙 소심하고 그러시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쭉 그렇게 생활을 하셨고 늘 이제 본인은 뭔가 이렇게 누구 앞에 나서거나 이런 건 못하고 이제 뒷전으로 자꾸 숨는 이렇게 생활을 하신 분이었는데 50대 후반이 되셔서 그렇게 얼굴에 증상이 오면 사람들은 보통 갱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갱년기가 지난 나이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50대 초반 길어야 중반까지 갈 때 그때를 이제 갱년기 증상으로 보는데 이분은 이미 이제 그때는 지난 나이고 이분이 제일 불편한 거는 어디 함부로 이제 이렇게 막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빨개서. 그리고 또 이제 관절이 다 아프신 거예요. 무릎, 뭐 팔꿈치, 허리 이렇게 관절이 다 아프시고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도 힘드시고 어디 밖에 마음대로 나다니지도 못하시고 스트레스 엄청 많으신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진찰을 하고 진액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관절에서는 이렇게 무릎 같은 데도 부드럽게 움직이라고 활액량이 들어있고 그 속에 윤활유가 들어있는 거죠. 부드럽게 움직이게. 근데 열이 자꾸 생기면 그런 진액을 말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뻐걱뻐걱 하면서 이제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병원에서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고 또 약을 드셨지만 별로 좋아지는 게 없었죠. 그랬는데 이제 진액을 채워주고 화를 내려주고 이런 약을 이제 써드리면서 서서히 그 관절도 편안해지시고 얼굴에 열 오르는 게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오실 때마다 이제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고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서도 이제는 부끄러운 마음이 훨씬 줄어들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요새는 이제 여자분들도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게 없기는 하겠지만 유난히 부끄러움 많이 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타고난 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본인이 자꾸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실 텐데 또 이제 최근에 어떤 이 얼굴이 붉어지고 고생하는 증상은 남녀노소 다 있어요. 예.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고3 고등학교 1학년이네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은 아주 굉장히 몸이 마르고 이렇게 얼굴도 찡그리고 이제 얼굴이 빨갛고 여드름 범벅이 돼서 왔어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이면 이제 사춘기 그때 막 지날 때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은 그 얼굴에 여드름이 무지무지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표정도 아주 짜증스러운 표정에다가 그렇게 하고 이제 엄마한테 끌려서 왔는데 이 아이는 뭐든지 대충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에 기름이 많이 꼈기 때문에 아침에 학교 갈 때 1시간을 샤워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집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얘만 일어나면 다른 식구들은 이제 목욕탕에 못 들어가고 다 밖에서 아침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집에. 그리고 아침에 깨우기도 이제 힘이 들고 그러는데 얘는 이 기름기를 다 벗길 때까지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맨날 지각을 하고 그리고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막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또 얘가 이제 공부 욕심이 있는 아이라 공부는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예, 일로 화가 자꾸 오르면 집중이 안 되고 아이들이 산만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한 50페이지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만큼 진도 못 나가잖아요. 얘는 그게 또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막 견디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일로 뭐 여드름 계속 나고 머릿속 뭐 두피 이제 이렇게 뾰루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찰을 쭉 하고 얘기를 이제 처방을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는 그래도 얘가 고등학생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얘가 이제 공부 좀 해야 되니까 총명탕 해주세요.
그 상황에서도 엄마들은 그냥 아이들 공부가 우선이잖아요. 그랬더니 얘는 나는 여드름 치료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모자 사이에 또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듣고 있다. 우리 그럼 2마리 토끼를 다 잡읍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냐면 원인이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못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 못하죠. 근데 아이는 치료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 2마리 토끼 다 잡읍시다 했더니 그래도 이제 서로 저 양보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이 아이는 음혈이 부족하고 화가 많이 쌓인 아이예요. 그런 아이들은 살도 잘 안 쪄요. 그래서 이제 음혈을 보충해주고 화를 흩어주고 이런 약을 써주면서 또 이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많이 먹지 말고 야식 먹지 마세요. 예,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저녁 때.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엄마는 사랑을 듬뿍 주는 그런 이제 간식을 주시는 건데 사실은 병 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모르셨죠? 예, 그냥 이제 아이들 공부 늦게까지 하니까 안타까워서 뭔가 좋아하는 거 막 갖다 주고 과일이며 뭐며 주거든요. 근데 그 늦은 시간에는 위가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주면 위가 나빠지고 또 위에 열이 쌓이고 이러기가 쉬운 거고 그다음에 또 늦은 시간에는 음식이 배에 들어가면 숙면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녁을 자꾸 늦게 드시는 분들은 밤에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잠을 못 잔다고 불면증 치료하는 약을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주면 될까요? 그렇죠. 위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도 이제 불면증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 못 자면 그냥 잠 못 잔다 이것만 생각하고 이 생각은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한테는 야식 먹지 말라고 하고 엄마한테도 매정하게 주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차츰차 처음에는 이 아이가 이제 한약 먹는 것도 막 부담스럽고 짜증스러워하고 엄마한테 이제 막 뭐라고 툴툴거리고 그랬는데 약을 이제 한 번, 2번 이렇게 하루하루 먹다 보니까 얼굴에 여드름 새롭게 나는 게 없어졌어요. 이제 주는 거죠, 이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기름도 들끼고 이제는 이제 지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약을 챙겨 먹게 되고 그다음에 약 떨어질 때 되면 엄마 보고 약 해오라고 이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집에 평화가 왔어요. 무슨 평화가 왔냐? 아침에 전쟁 안 해도 돼요. 왜? 기름이 안 끼니까 그냥 그 씻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깨우려고 그러면 아주 난리를 한바탕 쳤는데 아침에도 빨딱빨딱 잘 일어나고 더 좋은 것은 이 아이가 이제 집중이 잘 되니까 공부도 아주 이제 열심히 잘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대단한 여러 가지를 치료한 것 같지만 원인은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원인을 하나 잘 치료를 해놓으면 거기에 딸려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증상이 여러 가지가 많다고 하더라도 한의학은 하나하나 띄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의 작은 우주로 보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이런 치료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새 또 제가 이제 많이 종종 만나는 증상이 뭐가 있냐면 위풍증이라 그래서 얼굴의 한쪽으로 또는 이제 전체적으로 잘 부으면서 감각이 좋지 않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4살 같지 않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는 어떤 분은 너무 아파서 세수를 못하는 분도 있었어요. 입을 못 벌리기도 하고 병원에서는 이제 3차 신경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그거는 치료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신경을 차단해 주는 거니까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보면 이제 뭐 10년 가까이 고생하신 분도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요새는 세수도 마음대로 하고 입도 벌리고 그런 분들은 한쪽으로 주로 아프거든요. 왼쪽이나 오른쪽. 그러다 보니까 양치질도 못하고 음식도 한쪽으로만 씹게 되고 또 이제 단단한 건 못 씹어요. 그러니까 입을 못 벌리니까 주로 유동식 같은 거 드세요. 이렇게 그냥 미음같이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거. 근데 요새 보면 유난히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가 어제도 오신 분이 원장님 그 얘기 꼭 좀 한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편해지면서
자기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더라. 근데 몰라서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얘기를 한번 하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얼굴에 증상이 오는 것은 위장 기능이 잘못돼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잡수는 것도 조심하시고 또는 이제 일로 화가 오르는 상황을 많이 이제 조절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